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을 너무나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지난 20대 국회의원들에게 가졌던 여러 가지 실망감, 심지어는 동물국회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시민들은 국회에 실망을 했었죠. 사실 국회에 요구되어졌던 것은 지난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가 개혁과제를 좀 제대로 완수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거하고, 또 진짜 민생을 좀 잘 살피는 그런 정치를 기대했었는데 그런 점에서 실망이 좀 많았었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저에게도 어떻게 보면 시대적 소명으로 그러한 개혁과제들을 완수하고 민생을 제대로 살피는 정치해달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의 곁에서 늘 시민의 편에 서서 정치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대한민국 새로운 정치의 기준을 제시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선 과정은 사실 이제 시스템 공천 과정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민주당을 혁신하고자 하는 많은 과정 중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불법 선거, 여러 가지 탈법 선거들이 전혀 통제되지 않은 채 경선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어떤 불공정한 선거를 누군가는 심판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선관위라든지 우리 중앙당 선관위에 여러 가지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전혀 개선되지 않아서 결국은 제가 이제 재심 신청을 하게 됐었고, 또 재심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상당히 시리에 빠져 있었을 때 우리 지역의 시민들께서 또 검찰이 그리고 선관위가 나서서 그러한 불공정함들을 바로잡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결국은 돌아보니까 이 시스템 공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정 가능성, 다시 되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 민주당의 공천 과정의 장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제가 다시 공천을 받게 됐을 때 환호하고 민주당의 때늦은 결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여서 오히려 그런 공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심란하게 느끼셨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는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제가 108배를 하면서 선거를 다시 이제 본선 운동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마음입니다. 정말 절실하게 제대로 된 민생의 정치 보여드리겠다는 거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유권자들을 선거 후에 만나 뵀을 때 한결같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국회의원의 역할이 요구된다. 잊지 마라. 우리가 당신을 뽑아준 거는 당신이 좋아서 꼭 뽑아줬다기보다는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제대로 일하라는 그런 지지였다라고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런 점들 제 가슴에 안고 이제 정치를 시작하고요. 무엇보다도 광산의 경우에는 그 광산 갑의 정치가 지난 16년 동안 특정 세력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맡겨졌는데, 우리 광산 사람들은 그런 변화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관문으로서의 광산, 특히 송정권의 사람들은 광주의 미래의 중심이 될 이 지역의 역할에 맞는 어떤 발전을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집권 여당의 정치가 이걸 뒷받침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를 적극 지지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정치를 하면서 늘 염두에 두고 추구했던 것들은 시민 주권주의입니다. 시민이 결정하면 정치가 이를 따른다고 하는 시민 주권주의 정치 철학을 가지고 제가 만드는 공약은 사실은 시민의 집단 지성 속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을 실행하는 과정 역시 다양한 시민들의 생각을, 특히 전문가들의 생각을 잘 융복합해서 지역의 발전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될 텐데, 우리 지역에는 그동안 오랜 기간 경험을 축적해온 정치적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잘 귀 기울이고, 특히 호남대학교 그리고 광주여대라고 하는 학교가 있고요. 거기에 이 다양한 경제 전문가, 또 지역의 발전 전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풍부하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과기원에 계시는 분들, 국가 발전 전략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계시는데 그분들과 늘 함께 무릎을 맞대고 정책을 수립할 생각이고요. 무엇보다도 민심의 그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정책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민심을 잘 받드는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단지 초선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제한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어떤 국회 의정 활동의 경험의 미숙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지역의 뿌리를 아주 깊게 내린 생활 밀착형 정치인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이번 광주 지역의 초선 의원들은 사실은 20대 때부터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특히 혁신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 혁신, 그것이야말로 이번 초선 우리 광주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초선의 패기로 변화를 이끌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바로 그런 변화에 방점을 찍고 지지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초선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예산 문제 그리고 지역 현안을 해결해가는 그런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보고, 우리 민주당 내에는 이런 저희들 초선 의원과 인맥과 그리고 역사를 함께하는 동지들이 많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해간다면 그런 초선이 가지고 있는 패기는 강조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미숙함들은 보완하는 방식으로 잘 해결해 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번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이번 21대 국회의원 중에 두 사람의 의사 중에 한 사람이고요.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는 유일한 의사 정치인이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라고 하는 미중의 이런 사건이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여서 여기에 생명을 가장 우선시하는 국가 정책의 대전환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가장 필요한 역할은 역시 보건복지에 뛰어들어서 지역의 공공의료 정책을 바로잡고 특히 새로운 감염병의 위협을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정책을 이끌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보건복지에 지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에게 바라는 기본적인 이야기를 할 때 금기원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유훈이시기도 한데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역할은 어떤 국정을 살피는 입법 과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치를 전반적으로 지휘하는 그런 지휘자의 역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이 더욱 강조되는 현실 속에서 국회의원이 시의구의원들과 함께 만들어내는 그런 자치분권의 어떤 힘도 금기원례를 통해서 좀 세심하게 살피고 그리고 예산 문제, 입법 문제에 또 나머지 정렬을 바쳐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초선 의원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국회 도서관에서 늘
정책과 씨름하는 그런 국회의원의 모습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총선 때 마을 주치의를 넘어서 국가 공동체 주치의가 되고자 했던 저의 마음을 처음으로 만나셨을 우리 지역의 유권자 여러분들께 이제 4년 동안 잘 준비해 왔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정말로 주치의 역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모로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당선이라고 하는 영광을 안게 된 뒤에는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또 정권 재창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광주와 그리고 광산이 제대로 발전하는 변화의 모습 꼭 안겨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기대해 주시고요.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의 기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